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그 마음이 좀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뭐 두통이라던가 끊이지 않는 생각들. 이런 속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게 마치 숨쉬기 하나로 마음의 파도를 좀 잠재우는 그런 지혜 같기도 하고요. 또 안토니 다마지오나 뭐 리처드 데이비슨 같은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랑 또 동양의 오랜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아,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죠. 우리가 뭐 그냥 매 순간 하고 있는 이 숨쉬기라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뭐 두통 같은 그런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또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 이런 걸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답은 자료들을 쭉 보면 결국 우리 몸하고 마음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호흡에 의식을 좀 더할 때 어떤 생리적인 또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몸과 마음의 연결. 그 부분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료 초반에 보면 두통 같은 몸의 아픔이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딱 짚어주잖아요? 네네. 그게 핵심이죠. 마음 상태랑 연결돼 있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마지오 같은 연구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몸하고 마음은 이게 뭐랄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별개가 아니다. 네.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우리가 왜 스트레스 확 받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많죠. 바로 그게 그 연결의 증거예요. 이 자료들은 그래서 의식적인 호흡이 바로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딱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연결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 표현이 좋네요. 그럼 그 다리를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자료에서 보니까 아랫배, 뭐 단전,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던데 좀 어렵진 않을까요? 아, 이가 뭐 이름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 배꼽 아래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지점, 흔히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냥 의식을 편안하게 두는 거예요. 아랫배예요? 네,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에너지의 중심점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의식을 두고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면서는 뭐랄까 좋은 기운, 신선한 에너지가 들어온다 상상하고 반대로 천천히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긴장이나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낸다 하고요. 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렇죠. 바로 이게 그 헤르베르트 벤슨이라는 분이 발견한 이완 반응이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해소 스위치를 딱 켜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혈압도 좀 안정되고 근육 긴장도 스르르 풀리고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따라와요. 와, 그냥 아랫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요? 신기하네요. 근데 또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게 복부에 제2의 뇌가 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 네네. 저는 그냥 소화기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호흡이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장신경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정말로 제2의 뇌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이 존재해요. 장신경계요. 네, 마이클 가자니가 같은 뇌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직관 이런 거에도 아주 깊이 관여를 하거든요. 감정이랑 직관까지요? 그럼요. 아주 오래된 뭐랄까 진화의 지혜가 담긴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깊고 편안한 호흡이 이 장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안정시켜줍니다. 아, 배가 편안해지면 그 신호가 다시 뇌로 쭉 전달되어서 마음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막 사로잡던 생각들 있잖아요. 네, 머릿속 시끄러운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마치 저 창밖 풍경 보듯이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아, 생각이 객관화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게 두통 같은 실제 통증은 어떻게 줄여주는 건가요? 뇌 안에서 또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리처드 데이비슨 같은 연구자들이 명상이나 호흡의 효과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건데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뇌파 자체가 달라져요. 뇌파요? 네, 막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활발해지는 그런 베타파 대신에요. 훨씬 차분하고 좀 집중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은 이완 상태의 세타파 같은 것들이 특히 전두엽 부위에서 증가해요. 알파파, 세타파. 그렇죠. 비유하자면 막 시끄러운 소음이 줄어들고 아주 고요한 음악이 흐르는 상태처럼 되는 거죠. 뇌가. 아, 그렇군요. 안정된 상태로 바뀌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요. 당연히 정신도 훨씬 맑아진다고 이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뇌 구조 자체에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네요.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게 매일 꾸준히 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네. 하루에 뭐 단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조용한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들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5분이라도. 네.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시간도 늘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세도 의외로 중요한데요. 자세요? 네. 등을 좀 이렇게 곧게 펴고 가슴을 살짝 여는 자세 있잖아요.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기,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호흡의 효과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자세가 에너지 통로 역할까지.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매일 그냥 쉬고 있는 이 숨쉬기 안에 이렇게 깊은 원리가 숨어 있었다니. 그렇죠. 고대의 지혜랑 현대과학이 딱 만나서 두통이나 복잡한 생각 같은 이런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되게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특히 하루 5분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없고 참 좋은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그거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 호흡이라는 행위를. 네, 그냥 하죠. 근데 여기에 아주 잠깐의 의식만 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란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면의 고요함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모든 치유나 평온은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면의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한번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질문을 남겨보고 싶네요. 그 짧고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